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테크톡을 진행하게 된 허채린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AWS의 자격증 중 하나인 SAA입니다. 그래서 SAA가 무엇일까요? 일단 클라우드에 관심이 있고 AWS를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인 것 같은데요. SAA는 AWS Certified Solutions Architect Associate의 약어입니다.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AWS의 증명된 해결책 설계자 조합원인데요. 우선 여기서 솔루션 아키텍처, 이게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아키텍처란 전략적 및 트랜잭션 관점에서 비즈니스 솔루션의 여러 측면을 정의하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스템 인프라, 네트워킹, 보안, 규정 준수, 시스템 운영, 비용, 안정성 등을 포함합니다. 좋은 솔루션 아키텍처는 정확한 솔루션으로 요구사항을 반영해 출시한 후에 원활한 제품 운영성과 함께 최종 제품을 제공하고 완성할 수 있게 합니다. 이 솔루션 아키텍처를 하는 사람이 솔루션 아키텍트인데요. 솔루션 아키텍트란 만들어진 제품을 주로 큰 대기업 고객들이 성공적으로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개발자, 즉 프로그래머들은 한 회사의 제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래밍하고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솔루션 아키텍트는 그 만들어진 제품을 이용해서 다양한 조직에게 요구되는 솔루션의 단계와 제한을 정의합니다. AWS에서는 솔루션 아키텍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아키텍트는 AWS를 대표하여 고객사들에게 클라우드 전략을 소개하고 클라우드 전환 업무를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AWS를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으로 확고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고객사의 소프트웨어 아키텍트 및 개발자들과 기술 회의를 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존 시스템의 마이그레이션 및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고객의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AA는 솔루션 아키텍트, 즉 SA가 될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인 셈입니다. SAA 시험을 통해 확장 가능하고 가용성이 뛰어나며 내결함성을 갖춘 분산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는지 테스트하고 다양한 AWS 서비스 전반에 AWS 기술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입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AWS에서 소개하는 SAA에 대해 더 잘 알아봅시다. 그러면 응시 대상은 AWS 또는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매우 시험 준비를 하며 아래와 같은 내용들을 배울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도식은 AWS의 자격증들을 정리해둔 것인데 보시면 여기 아키텍트, 오퍼레이션, 디벨로퍼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어소시에이트와 프로페셔널에 해당하는 자격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셜리티라고 실무와 더욱 가깝고 엄청 어려운 자격증들도 존재합니다. 이 SAA는 아키텍트 분야의 어소시에이트에 속하는 자격증입니다. SA에 대해 정보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시험 기간은 130분으로 65개 문항이 객관식 또는 복수응답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응시 비용은 150달러로 하나 약 16에서 18만 원으로 생각보다 꽤나 비쌉니다. 몇천 점 만점에 720점이 넘어야 통과이고 자격증은 3년간 유효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SAA를 따기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우선 온라인 강의를 통해 범위에 해당되는 AWS 서비스들을 배웁니다. 아래 강의는 SAA 국룰 강의라고 할 수 있는 강의로 유대미에서 진행되고 있는 강의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 AWS를 잘 활용하고 계신 분들은 이 단계를 건너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덤프 문제를 풀어 문제 유형을 익히고 공부합니다. AWS에서 제공하는 샘플 문항들도 있지만 이게 너무 적기 때문에 비공식 덤프 사이트들에서 문제를 보며 공부하는 것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과정인 유대미 수업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학기부터 진행된 우리 ASC의 SAA 스터디원들도 지금까지 이 수업을 계속 듣고 있는데요. 총 27시간에 394개 수업으로 양이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세션을 진행하면서 마주쳤던 서비스들이 보입니다. 보면은 IM도 있고 EC2도 있고 라우터 53, VPC, 데이터베이스 등 많은 서비스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들에 대한 개념과 특징을 설명한 후 직접 따라서 서비스를 사용해보는 실습으로 구성된 강의입니다. 이 수업을 듣다 보면 실제 저희가 ASC에서 진행했던 세션과 비슷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서비스들은 우리 ASC 멤버들이 세션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수업을 들으며 접한 개념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수업을 듣다 보면 AWS의 다양한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새로 알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인상 깊었던 몇 서비스들에 대해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러한 처음 보는 흥미로운 서비스들을 배울 수 있다는 점이 SAA 공부에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 첫 번째는 AWS 스노우 패밀리입니다. 엣지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페타바이트급 데이터를 AWS로 이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른 서비스들과 다르게 이거는 AWS에 신청을 하면 우편을 통해서 실제로 물리적인 기기를 배송받아 이용하게 됩니다. 데이터 기기에 데이터를 로딩을 하고 그걸 다시 AWS에 송부하면 AWS가 기기를 받아서 자체 인프라에 삽입 후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가져오거나 버킷에서 내보냅니다. 즉, 네트워크가 아닌 물리적 경로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한 네트워크 연결이 거의 없는 엣지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거나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는 엣지 컴퓨팅의 목적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이 세 종류의 모델이 존재하는데요. 이 스노우코는 휴대가 가능한 가장 작은 디바이스로 8TB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스토리지를 가집니다. 주로 휴대가 용이한 데이터 전송 및 엣지 컴퓨팅 디바이스를 어디에나 배포하는 데 쓰인다고 합니다. 스노우볼 엣지는 거대한 박스로 컴퓨팅이 최적화된 형태와 스토리지가 최적화된 형태로 분류됩니다. 스토리지가 최적화된 형태는 80TB까지도 저장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스노우 모바일은 데이터를 옮기는 실제 트럭으로 엑사바이트 규모의 데이터를 전송하는 데 쓰입니다. 이 트럭은 굉장히 안전하고 에어컨도 있고 GPS 추적과 24시간 비디오 감시까지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AWS에 이렇게 많은 종류의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지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접한 적 있는 이 오로라, RDS와 같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다이나모DB의 키값 유형 데이터베이스 이외에도 목적에 따라 아주 다양하고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생소한 4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큐먼트 DB는 AWS에서 제공하는 몽고DB 호환 NoSQL 완전 관리형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입니다. 몽고DB라는 것 자체가 JSON 데이터를 저장하고 쿼리, 인덱스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에 이 도큐먼트 DB 또한 몽고DB와 동일하게 NoSQL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 도큐먼트 스토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를 대부분 JSON인 형태로 저장하게 됩니다. 다음 넷큐는 완전 관리형 그래프 데이터베이스로 이 관계를 저장하고 탐색하는 데 용이한 일종의 NoSQL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얘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래프 방식으로 나타낸 것이기에 특정 데이터 간의 관계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QLDB는 퀀텀 레드 데이터베이스로 완전 관리형 원장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암호화 방식으로 검증되고 변경 불가능한 데이터 변경 로그를 유지하여 은행 및 금융, 전자상거래 등 저장된 데이터의 무결성과 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 적합합니다. 이 타임스트림은 고속에 확장 가능한 서버리스 시계열 데이터베이스로 시계열 분석 기능을 가지고 있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패턴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미 수업을 듣다 보면 이러한 서비스 개념들을 새로 배우고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들을 이용한 솔루션 아키텍처 예시가 나와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솔루션 아키텍트가 뭔지 잘 안 와닿았었는데 수업에서 설명해주는 그 예시들을 보니까 솔루션 아키텍처 이런 거구나라고 와닿았던 내용이 있어서 그것 또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는 what is the time.com 이라는 지금 현재 시간을 알려주는 스테이트레스 웹 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시간을 알려주는 웹 앱이고 데이터베이스는 필요가 없으며 각각의 인스턴스와 서버는 시간이 몇인지 항상 알고 있고 다운타임을 수용할 수 있지만 추후 다운타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수직 및 수평적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작을 하려면 일단은 시간을 물으면 답을 해주는 EC2를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기면 유저가 재시작할 수 있도록 EC2 인스턴스가 고정 IP 주소를 가지게 하고 싶어서 탄력적 IP를 사용하겠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트래픽을 갖게 된다면 지금 있는 T2 마이크로 인스턴스로는 충분하지 않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수직 확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중지시키고 M5 large 유형의 인스턴스로 교체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이번엔 수평 확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M5 large 인스턴스를 추가해서 3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모두 탄력적 IP를 가지는데 이 경우에 사용자들이 새 탄력적 IP를 모두 알고 있어야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로워집니다. 접근 방식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라우트 탄력적 IP를 모두 관리하기 힘드니까 제거하고 라우트 53을 설정을 해서 이 URL로 api.whatisThetime.com을 사용하겠습니다. TTL이 1시간인 A 레코드를 등록하겠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EC2 인스턴스를 삭제해도 여기서 TTL이 1시간이기 때문에 삭제된 인스턴스에 사용자들은 계속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즉시 인스턴스를 추가하거나 제거 가능할 수 있도록 로드 밸런서를 추가해 확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퍼블릭 인스턴스 대신 같은 가용 영역에 있는 프라이빗 EC2 인스턴스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를 같은 가용 영역의 ELB로 연결을 해주면 로드 밸런서의 헬스 체크 기능으로 다운된 인스턴스로는 트래픽이 전송되지 않게 됩니다. 보안 그룹을 참조해 둘 사이의 트래픽을 제한하고 로드 밸런서가 IP 주소를 지속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A 레코드를 못하기 때문에 별칭 레코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로드 밸런서로 인스턴스들을 추가하고 제거하고 정렬하기 때문에 다운타임이 아예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수동으로 인스턴스를 추가하고 제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이용해 사설 EC2 인스턴스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EC2 인스턴스들이 모두 같은 AG에 있어 걱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디진 등의 문제가 생겨서 이 가용 영역 자체가 다운돼 버리면 사용자들이 우리 서비스에 아예 접근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중 AG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ELB에 다중 AG를 추가함으로써 사용자들을 위한 트래픽 처리가 가능해졌고 높은 가용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었고 각 AG에서 인스턴스가 모두 실행되고 있으므로 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인스턴스 용량을 예약하는 등의 작업만 돌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을 위해 여러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적합한 AWS 서비스를 연결하고 이용하는 것이 솔루션 아키텍처입니다. 보면 라우트 53, DNS, EC2, 가용 영역 이런 거 다 모두 들어보셨을 내용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하나 요구사항을 보면서 이렇게 대입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이 좀 재밌었고 여러분도 흥미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SAA 샘플 시험 문항을 통해 SAA의 문제 유형을 같이 알아가 보겠습니다. 문제를 보면은 한 솔루션 아키텍트가 2주간 회사 폐쇄 기간 중에 실행할 필요가 없는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솔루션을 설계하려고 합니다. EC2 인스턴스에서 실행되는 애플리케이션은
인스턴스가 작동을 재개할 때 존재해야 하는 인스턴스 메모리에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이 솔루션 아키텍트는 EC2 인스턴스를 종료하고 재개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을 제안해야 합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EC2 인스턴스를 2주간 종료하고 다시 재개할 건데 그때 인스턴스 메모리에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A부터 보면은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에 데이터를 저장하도록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합니다. EC2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하는 동안 볼륨에 다시 연결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저번 세션에서 다룬 적이 있던 내용인 것 같은데 인스턴스 스토어 볼륨은 인스턴스를 중지하면은 데이터가 손실이 되는 비발성 스토리지로 EC2를 다시 시작할 때 연결한다면 데이터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틀린 선지입니다. B는 EC2 인스턴스를 중지하기 전에 EC2 인스턴스의 스냅샷을 생성합니다.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한 후 스냅샷을 보관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EC2 인스턴스의 스냅샷은 주로 아마존 EBS 볼륨에 대한 백업 용도로 사용되며 인스턴스 메모리의 콘텐츠를 저장하는 데는 사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B도 틀리는 답입니다. C는 절전 모드가 활성화된 EC2 인스턴스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합니다. 2주 동안 회사를 폐쇄하기 전에 인스턴스를 절전 모드로 전환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EC2 인스턴스를 절전 모드로 전환하면 인스턴스 메모리 콘텐츠가 아마존 EBS 루트 볼륨에 저장이 됩니다. 인스턴스가 다시 시작이 되면 인스턴스 메모리 콘텐츠가 다시 로드되기 때문에 C가 올바른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D는 인스턴스를 중지하기 전에 각 EC2 인스턴스의 가용 영역을 기록해 둡니다. 2주간의 회사 폐쇄가 끝나면 동일한 가용 영역에서 인스턴스를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스턴스가 중지되면 해당 인스턴스의 현재 상태는 보존되지 않기 때문에 가용 영역을 기록해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문제만 봐도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서비스에 대해 상당히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하고 이용되는 상황에 따른 특징들 또한 필수로 숙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유형을 보시고 다들 이 SAA가 이런 식의 문제를 다루는구나 라는 것에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SAA 자격증을 위해 찾아보며 알게 된 꿀팁을 공유하겠습니다. 아주 가끔 시험 응시 50% 할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작년에 열려서 2023년 9월까지만 진행을 하던 이벤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청을 못했지만 그때 신청을 해두면 일정 기간까지 할인 받을 수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일단 신청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유데미와 덤프 문제는 주기적으로 할인을 크게 합니다. 또 스터디원들과 같이 산다면 아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비쌀 때 절대 사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려도 바로 할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이렇게 한국어로 시험 응시하는 그 언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러더라도 30분 추가 요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대면 응시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을 하면 다음 응시 시험 50% 할인 쿠폰과 SAA 자격을 증명하는 배지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배지는 링크드인에 붙일 수 있다고 하니까 시험을 붙는다면 아주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도 아직 따지 않았고 준비 중인 SAA 자격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리가 열심히 인사를 하는 짤이라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의 이런 감사한 마음을 담으면서 잘 모르시던 분들도 이렇게 새롭게 알아가고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AWS에 있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우리 ACC 멤버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다들 자격증 한번 따보시는 게 어떨지 한번 얘기를 드려보면서 저의 테크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